안녕하세요. 썸씽쌤입니다. 자, 오늘은 분수의 나눗셈 실전편 첫 시간으로 우리가 준비 단계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수학 익힘책 5쪽의 문제입니다. 5쪽의 문제를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과 함께 같이 풀어보는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책 14권을 3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자, 나누기 문제가 같아요. 자, 공책 14권을 몇 명에게? 자, 3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준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한 명에게 몇 권씩 줄 수 있느냐? 자, 이게 뭡니까? 일단 나누기 문제예요. 나누기 문제에서 한 명에게 몇 권씩 줄 수 있느냐는 목이죠. 그리고 나누어 주고 남은 공책은 몇 권인지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나머지겠죠. 자, 한 명이 똑같이 나눠줄 때 한 명이 몇 권씩 가져갈까? 이거는 우리가 구해야 하는 나머지식에서 구할 수 있는 목이 되고, 그리고 남은 공책은 요거는 뭐겠어요? 나머지가 되겠죠. 자,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럼 식을 먼저 세워보면 공책 14권을 나눠줘야 됩니다. 공책 14권을 몇 명에게 똑같이 나눠줘야 돼요? 3명에게 나눠줘야 된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공책을 똑같이 나눠준다고 했을 때, 자, 나누기로 한번 해봅시다. 한번 세로셈을 한번 해볼게요. 자, 14를 3으로 나눴습니다. 자, 14에 3은 몇 번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4번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3, 4, 12에서 자, 2가 남았어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한 명이 가져갈 수 있는 공책은 몇 권? 목이 4니까 4권. 그리고 남은 공책은 몇 권입니까? 나머지 4권씩 나누어 갖고 두 권이 남는다. 자, 문제는 아주 쉽죠. 자, 공책이 2권이 남았다고 3명이서 나눠 가질 수가 없죠. 공책을 잘라야 되니까. 그렇죠?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색칠된 부분을 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예요. 자, 아주 쉽죠. 자, 지금 이 두 그림이 있는데 두 그림 다 어떻게 된 그림이에요? 우리 배웠는데 세 글자로, 그렇죠, 똑같이 나누어져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고 한다? 그렇죠, 등분할 된 그림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등분할. 자, 그러면 등분할 몇 등분으로 지금 나눠졌어요? 이 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등분으로 나누어졌죠. 그러면 8개 중에서 이걸 분수로 나타내면 색칠된 부분이 몇 개다? 하나, 둘, 셋. 세 부분. 그래서 8분의 3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그림 봅시다. 자, 이것도 지금 똑같이 나타내면, 자, 이것도 등분화 되었죠. 자, 하나의 사각형을 1이라고 봤을 때 몇 등분 됐어요? 네 등분을 똑같은 모양으로, 지금 똑같은 모양과 크기로 4등분했죠. 자,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원래라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4등분해서. 그래서 분수로 나타내면, 자, 봅시다. 하나를 4등분했으니까 자, 기준이 4가 되는 거죠. 4등분했는데 색칠한 거는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가 되죠. 자, 그래서 4분의 7. 하지만 이 4분의 7이란 가분수는 뭐로 나타낼 수도 있다? 그렇죠. 이 하나 색칠 다 했으니까 한 개 하고, 그리고 한 개를 4개로 나눈 것 중에서 3개를 색칠했다 해서 1과 4분의 3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쉽죠?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가분수는 대분수로
대분수는 가분수로 나타내는 겁니다. 가분수와 대분수를 여러분들이 서로 잘 나타낼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첫 번째 3분의 5는 뭡니까? 가분수죠. 자, 이걸 이제 대분수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면 자, 밑에 기준이 3이에요. 근데 5예요. 5에는 3이 몇 번 들어갈 수 있습니까? 2번? 못 들어가죠. 3이 6이 되니까요. 그래서 3은 5에 3은 한 번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한 번 들어가고 얼마가 남아요? 그렇죠? 3개 중에서 5에서 3을 한 번 들어갔으니까 남은 거는 2. 그래서 1과 3분의 2로 나타낼 수 있죠. 자, 4분의 9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인 4는 9에 몇 번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4, 2, 8. 2번 들어갈 수 있죠. 그럼 2번 들어가고 얼마가 남아요? 4개 중에서 4, 2, 8이니까 9에서 8을 빼면 1. 한 조각이 됐죠. 4조각 중에서 한 조각. 그래서 2와 4분의 1로 나타낼 수가 있죠. 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대분수입니다. 대분수를 뭐로 나타내야 돼요? 가분수로 나타내야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쉬워요. 반대로 하면 되죠. 자, 기준이 6입니다. 근데 앞에 지금 자연수가 뭐가 붙어 있어요? 2가 붙어 있죠. 그러면 이 기준이 6일 때 이 덩어리가 두 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6조각으로 나눈 덩어리가 두 덩어리가 있다. 그러면 6칸짜리가 두 덩이가 있으니까 6이 12. 그렇죠? 거기다가 몇 칸이 더 있다? 5칸이 더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12 더하기 5는 17. 그래서 6분의 17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3과 7분의 1은 마찬가지 가분수로 나타내면, 자, 기준이 7입니다. 자, 한 덩어리를 지금 7조각으로 똑같이 나누었는데 그런 덩어리가 몇 덩어리가 있단 말이에요? 3덩어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조각은 몇 조각? 한 덩어리에 7조각이니까 3, 7, 21 21조각 있죠. 그리고 몇 조각이 더 있어요? 한 조각이 더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21 더하기 1은 22. 그래서 가분수로 나타내면 7분의 2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갑시다. 네 번째 문제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입니다. 자, 우리 요거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자, 지금 분자가 비어 있거나 분모가 비어 있거나 다 비어 있거나 이런 상황이에요. 첫 번째 문제 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분수의 모양은 바뀔 수 있지만 그 모양이 바뀔 때 분모와 분자에 어떤 수를 곱해줘야 된다고 했습니까? 곱해주거나 나눠줘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분자와 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해주거나 나눠줘야지 같은 크기의 분수가 된다라는 말이죠. 여기 보면 지금 분모가 4에서 뭐로 바뀌었습니까? 8로 바뀌었어요. 4에 얼마를 곱해줘야지 8이 됩니까? 그렇죠. 2를 곱해줘야 되죠. 그럼 분모에 2를 곱했기 때문에 분자에도 마찬가지로 얼마를 곱해야 된다? 2를 곱해야 되니까 3, 2, 6 해서 8분의 6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봅시다. 이번에는 분자가 5에서 15로 변했습니다. 그럼 분자에 얼마를 곱해준 겁니까? 3을 곱해준 거죠. 그러면 분자에 3을 곱했기 때문에 분모에도 마찬가지로 얼마를 곱해야 된다? 3을 곱해야 된다. 그럼 3, 7, 3, 21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세 번째 문제도 이거는 사실 답이 엄청 무한대로 나올 수가 있어요. 왜? 지금 분자와 분모가 다 비어 있죠. 여러분들 원하는 숫자를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곱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2를 곱해주고 이 문제에서는 3을 곱해줬으니까 이번에는 4를 곱해볼까요? 4를 곱해보면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4를 곱하면 8, 4, 32, 5, 4, 20 이런 크기가 똑같은 분수가 만들어지겠죠.
5를 곱할 수도 있습니다. 5를 곱하면 자 분모에 5를 곱하면 8, 5, 40 분자에 5를 곱하면 5, 5, 25 해서 40분의 25 이것도 똑같은 크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분모와 분자에 어떤 수라도 똑같이만 곱해준다면 그 분수의 크기는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5번입니다. 분수의 곱셈이에요. 분수의 곱셈. 자, 기억나죠? 분수의 곱셈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 주면 좋을 거는 자, 이것처럼 요 분수의 곱셈에서는 요 곱셈 과정에서 만일 2와 4처럼 분자와 분모끼리 약수로 약분이 된다면 먼저 약분하고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약분해 볼까요? 약분을 해보면 약분을 안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선생님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분모는 분모끼리 3, 4, 12 그리고 분자는 분자끼리 2, 1은 2 12분의 2가 나오죠. 요거는 지금 약분이 됩니까? 2와 12는 공약수가 있죠. 2라는 공약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분해 보면 2는 2 나누면 1, 12는 2로 나누면 6분의 1이 되죠. 근데 이 과정을 이 풀이 과정에서 먼저 하고 계산할 수 있단 말이죠. 2와 4는 지금 공약수가 2로 있습니다. 그래서 2를 2로 나누면 1, 4를 2로 나누면 2. 그래서 분모가 이제 4에서 2로 약분이 되고 분자가 2에서 1로 약분이 됐어요. 그런 다음 분수의 곱셈.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주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면 3, 2, 6, 1, 1은 1 이렇게 6분의 1로 똑같이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이 과정에서 약분이 되는 것이 있나요? 없죠? 그러면 그냥 곱하면 됩니다. 자, 분모는 분모끼리 5, 3, 15 분자는 분자끼리 7, 1은 7 15분의 7이 되는 거죠. 자, 미리 약분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한 다음에 약분해도 답은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자, 세 번째는 보니까 앞에 문제들이랑 조금 차이 나는 게 자, 세 번째는 앞에 문제들과 다른 게 앞에 곱해지는 수가 앞에 있는 숫자가 대분수예요, 지금. 그렇죠? 대분수를 분수의 곱셈에서 곱하는 수가 대분수일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납니까?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을 하면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앞에서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봤잖아요. 그렇죠? 2와 4분의 1은 가분수로 고치면 지금 기준이 4예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를 4조각으로 자른 덩어리가 지금 몇 덩어리 있다? 2덩어리 있고 조각으로 하나가 더 조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조각으로 만들면 이 한 덩이에 4조각으로 나눴으니까 그 2덩어리는 총 8조각이죠. 4, 2, 8. 그리고 한 조각이 더 있으니까 4분의 9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곱하기 2분의 1을 계산해 주면 되죠. 자, 여기서 지금 약분이 되는 부분 있습니까? 없으면 그냥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면 됩니다. 4, 2, 8 9일은 9 8분의 9 만일 대분수로 나타내야 되면 이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9의 기준인 8은 한 번 들어가고 조각이 한 조각이 나니까 1과 8분의 1로 나타낼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선생님 이거 가분수로 안 고치고는 계산 못해요? 라고 물어보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분수를 분수의 곱셈에서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치고 계산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계산을 한 거고 만일 이 대분수인 자체로 계산을 하겠다면 이 2와 4분의 1은 뭡니까? 2 더하기
4분의 1이죠. 그거를 각각 2분의 1씩 곱해서 더해주면 돼요. 그럼 2에 2분의 1을 곱하면 1, 4분의 1에 2분의 1을 곱하면 8분의 1. 그래서 답은 똑같이 1과 8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어땠습니까? 우리 준비 단계에서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았죠? 자, 오늘 공부했던 것 중에 혹시 틀린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우리가 준비 단계에서 배웠던 거를 떠올려 보고 틀린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도 something Bye.